45억 년 전 태양계가 처음 숨을 쉬기 시작하던 시기, 먼지와 얼음 그리고 별의 재로 이루어진 원반 속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행성이 있었다. 지구 지름의 11배, 질량은 나머지 모든 행성을 합쳐도 부족할 만큼 거대했다. 태양의 불길이 아직 잠잠하던 그 시절, 압도적인 크기와 질량으로 태양계의 질서를 세운 행성의 왕이라 불리는 존재, 목성. 이 거대한 행성의 안쪽에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비밀이 숨쉬고 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목성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행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핵이 어떤 모습일지를 두고 논쟁해왔다. 대표적인 가설은 두 가지, 핵 축적 모델과 중력 붕괴 모델이다. 핵 축적 모델은 행성이 작은 씨앗에서 자라난다고 본다. 원시 성운 속 얼음과 암석이 뭉치며 조금씩 덩어리를 키워간다. 그렇게 만들어진 무거운 덩어리는 강력한 중력으로 주변 수소와 헬륨을 끌어모은다. 마치 눈덩이가 불어나듯 작은 핵은 순식간에 거대한 가스 덩어리로 자라나 목성이라는 거대한 가스 행성으로 성장한다. 실제로 외계 행성 관측에서도 이와 같은 핵을 가진 가스 행성이 다수 발견되며 이 가설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이 모델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원시 성운 속의 가스는 불과 300에서 500만 년 안에 사라진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지구 질량의 10배에 달하는 핵을 만들지 못한다면 가스를 붙잡을 수가 없다. 과학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페블 축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인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이에 다른 한편의 과학자들은 중력 붕괴 모델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거대한 가스 구름이 스스로의 중력에 눌려 무너지고 응축되면서 거대한 가스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가설이다. 가스 구름에도 질량이 있다. 평소에는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과 열로 인한 팽창 압력이 서로 균형을 이룬다. 하지만 구름이 더 커지고 동시에 더 차가워지면 그 균형은 깨져버린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구름은 급격히 수축하고 중심부에 고밀도 응축부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방식이라면 단단한 핵이 없어도 된다. 게다가 형성 속도도 매우 빠르다. 핵 축적 모델의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한 번에 보완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모델에도 역시 약점이 있다. 이처럼 급격한 붕괴가 일어나려면 구름이 지속적으로 식을 수 있는 환경, 즉 태양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차가운 지역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금의 목성 위치로는 이 설명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한다. 만약 중력 붕괴 모델이 맞다면 목성은 처음엔 태양으로부터 훨씬 먼 곳에서 태어났고 그 뒤에 지금 자리로 이주했을 것이라고. 결국 두 가설 모두 오랫동안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목성은 너무 멀었고 그 안쪽은 두꺼운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멀리서 그 속을 들여다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말이다. 2011년 8월 5일 나사의 우주 탐사선 주노가 지구를 떠났다. 지구의 중력을 디딤돌 삼아 약 28억 km를 날아간 끝에 2016년 7월 5일 마침내 목성 궤도에 진입했다. 임무는 단 하나, 목성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듣는 것이다. 주노는 단순한 관측 위성이 아니다. 탐사선 전체가 하나의 초정밀 중력 스캐너였다. 그렇다. 핵심은 중력. 목성 내부는 균일하지 않다. 어떤 부분은 더 조밀하고 어떤 곳은 덜 조밀하다. 당연히 중력의 세기도 지역마다 미세하게 다르다. 주노는 이 미세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단순하지만 아주 흥미롭다. 지구의 안테나가 주노에게 일정한 주파수의 전파를 보내면 주노는 그 신호를 그대로 반사해 돌려보낸다. 이때 주노의 속도가 목성의 중력에 의해 아주 조금이라도 바뀌면 돌아오는 전파의 주파수가 미세하게 달라진다. 바로 도플러 효과. 구급차의 사이렌은 다가올 때와 멀어질 때가 다르게 들린다. 원리는 똑같다. 주노가 목성의 궤도를 돌 때 목성의 밀도 분포에 따라 어떤 구간에서는 아주 조금 빨라지고 어떤 구간에서는 아주 조금 느려진다. 여기서 아주 조금이란 초속 0.01mm, 머리카락이 0.1초 동안 자라는 길이만큼의 극도로 미세한 변화다. 지구에서는 이 미세한 변화에 따른 전파의 주파수 차이
파일을 실시간으로 해석해 극도로 정밀한 중력 지도를 그려낼 수 있다. 준호가 목성의 극지방을 따라 수십 차례의 근접 비행을 반복하는 동안 그 지도는 점점 선명해졌다. 목성의 심장부가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를 본 과학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목성의 중심에는 분명 핵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떠한 형태와도 달랐다. 고체도 액체도 아니었다. 중심부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었다. 마치 안개처럼 퍼져 있는 형태, 핵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이상한 구조였다. 이른바 희석된 핵. 그 크기는 약 7만 킬로미터, 목성 지름의 대략 절반에 이르는 거대한 영역이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행성 형성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런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충돌 가설이었다. 초기 태양계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행성들이 서로 수없이 부딪히던 혼돈의 시기에 목성의 단단한 핵 또한 충돌로 부서지고 주변 가스층과 섞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럴듯했다. 상당히 매력적인 가설이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로 재현한 시뮬레이션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충돌 직후엔 내부가 뒤섞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무거운 원소들은 다시 중심으로 가라앉았다. 결국 핵은 다시 명확한 경계를 형성해 버렸다. 과학자들은 미궁에 빠졌다. 어떤 가설로도 이 기묘한 형태의 핵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단서는 뜻밖에도 목성이 아닌 다른 행성에서 나타났다. 토성의 고리를 분석하던 과학자들은 고리에서 관측된 미세한 파동이 단순한 외부 충돌 때문이 아니라 토성 내부의 진동, 일종의 지진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파동 데이터를 토성 탐사선 카시니 하이언스가 수집한 중력 데이터와 결합하자 놀라운 결과가 드러났다. 토성 내부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거대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보통 행성 안의 열은 끊임없이 밖으로 빠져나가려 한다. 지구를 보면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오르고 식은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토성 내부에는 이러한 대류가 완전히 멈춘 구역이 존재했다. 성분 자체가 섞이지 않는, 섞일 수 없는 층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것처럼 무거운 원소는 안쪽에, 가벼운 원소는 바깥쪽에 서서히 퍼져 있었다. 그렇다. 토성 역시 목성과 마찬가지로 희석된 핵 퍼지코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과학자들은 처음엔 목성의 퍼지코어를 특이한 사고나 예외적인 사건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가스 행성들이 태어나는 보편적인 방식, 그들의 자연스러운 내부 구조일지도 모른다. 물론 아직 확답을 내릴 순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웠던 기존의 행성 모델은 너무 단순했고 불완전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 퍼지코어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행성 형성 모델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 발견의 주인공 탐사선 준호는 목성과 그 위성들에 관한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보내며 우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장비는 점점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준호는 곧 마지막 근접 비행을 마친 뒤 목성의 대기 속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행성의 왕의 심장을 가장 깊이 들여다본 유일한 탐사선은 그 심장의 일부가 될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박동을 들으며